자, 먼저 지금 이야기 나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부모를 잃지 않았다면, 뭐 이혼이든 사별이든 잃지 않았다면 직업적인 면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보세요. 자, 남자의 명은 진대안으로 흐를 수 있겠죠. 그럼 진대안으로 흐르면 아까 전 진대안은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 가정적인 측면하고 직업적인 면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사람의 가정적인 측면, 여자 같은 경우는 5대안으로 흘렀을 때 가정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면 남자인 가능성이 진대안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불리함이 조금 떨어지겠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으로는 조금 더 떨어져요. 자, 이거는 헷갈리는 거니까 오늘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풍선에 있는 공기는요,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풍선에 있는 공기는 똑같다고. 근데 육친적으로 그 안 좋은 면을 빼버리면 직업적으로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동의사주 푸는 어떤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자, 얼핏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일단은 명격이 명궁에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5대안으로 도는 것보다는 진대안으로 도는 게 더 길하다. 그래서 길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초보적인 관점으로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법수가 지금 높은 법수입니다. 그거하고 이거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 같이 섞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그릇을 짤수록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그릇에서 직업의 레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거의 어떤 그런 결정을 갖다 지어요. 자, 근데 하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이 사람의 명궁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칠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공직업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경향성을 갖다 높여요. 만약에 명궁에 칠살이 아니고 지공직업이 아니었다면, 아니면서 명격을 짰다면 이 사람은 육친과 직업이 둘 다 괜찮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런데 이 명격을 보니까 칠살이 있으면서 지공직업이 있었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그냥 대충 스케치를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일단 인생에 있어서 뭔가 모든 게 아름다운 모양새로 짜기가 조금 힘들겠구나라는 상상이 먼저 돼야 돼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그럼 이 상황이 예. 터지네요. 그게 초반부에 터지는 게 좋다라는 그거네요. 그렇죠. 초반부에 터질 수도 있고 뒤에 터질 수도 있고. 근데 금방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직업만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이 저 지공직업 칠살이 조금 피식하고 새 나갔다면 터졌다면 직업적인 면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걸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그거하고 지금 에너지를 같이 쓰니까. 자, 그래서 요 관점은요, 일단은 들어만 두시고 쓰지는 마세요, 아직.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금방 설명으로 가지고 어떠한 명을 갖다가 딱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걸 갖다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녀의 차이. 자, 일단은 칠사를 쓸 가능성이 큰 건 누굽니까? 남자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 중에 똑같은 명인데도 육친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큰 거는 누굽니까? 여자 아닙니까? 자, 다시 살성이 명궁에 있으면서 그 살성을 쓸 가능성이 큰 사람은 남자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친적으로 이 칠살이 안 좋게 발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당연히 여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운세까지 지금 절로 흘러가고 있다 아닙니까? 됐죠? 그러면 육친적으로 불리한 어떤 면을 조금 더 그래서 똑같은 명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살성에 견디는 장력으로 따졌을 때 남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면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갖다 따졌을 때 남자가 조금 더 견딜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육친적인 면의 흉의를 가지고 직업적인 어떤 그 높낮이를
조금 다르게 교정을 갖다 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생각난 김에 잠깐만 이야기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들 동의사주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다시 또 이야기를 갖다 할 겁니다. 근데 금방 이야기한 동일 명반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의 명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동일 명반을 푸는 거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됩니까? 일단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관상하고 점하고 이걸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명반상에서의 어떤 이론적인 가능성도 한번 상상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동일 명반 중에서는 금방 이야기했던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차이가 금방 있더라 아닙니까? 똑같은 사주인데도 물론 그렇게 되면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 명반이 어떻게 조금 더 강하게 살성이 작용될 것인가 적게 작용될 것인가 이런 게 금방처럼 칠살이 있는데 남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 했다 아닙니까? 자, 동일 사주인데도 그죠? 그러고 동일 명반이지만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운세가 다르게 돌아가는 그것도 결국 똑같은 말이지만 남자의 체인지 여자의 체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운의 흐름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의 운세의 흐름의 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됐죠? 일단 요 명반 내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뭐 또 인연 이런 것들은 이야기 다 뺐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보세요. 쌍둥이는 여러분 보세요. 시 공간 인연까지 거의 다 똑같아요. 동일 아버지, 동일 어머니,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 어떤 배경, 어떤 재물적인 배경, 이런 게 지금 거의 지금 비슷한 그 상태에서 지금 태어나거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A라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데, 저기, 대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부산에 태어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공간에서 태어나는데, 상둥이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부산의 어떠한 그 집에서, 어떠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 같은 에너지를 동시에 받아요. 자, 그래서, 쌍둥이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나누어서 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A라는 에너지를 딱 받았을 때 A라는 에너지를 딱 균등하게 나눠서 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치우치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이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특히 자미칠사일과 같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러한 에너지들 같은 경우는 치우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에너지가. 딱 동일한 시 공간에 똑같은 에너지가 딱 떨어지는데 따로따로 그렇게 딱 이렇게 비 오듯이 떨어지면 그 자기한테 떨어진 건 자기가 받아 먹는데 똑같은 시공간에 딱 떨어졌을 때는 그것 가지고 나눠서 먹어야 된다고. 그럼 기월동량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교적 분배가 잘 되겠죠. 그래서 칠살 같은 경우는 잠칠살 같은 경우는 조금 불균형, 언밸런스로 해가지고 좀 치우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잘 되면 한 사람이 조금 못 될 가능성이 크고. 이 이야기는 더 깊이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대충 그래서 내가 지금 금방 앞에 명반을 보면서 동일 명반이었을 때 또 남자 여자였을 때 어떻게 조금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걸 갖다 그냥 잠깐 맛만 봤습니다. 자, 3번 명반 한번 봐볼게요. 3번 명반은 자
3번 명반은, 보시면은, 자, 잠이 천부가 명궁이 있고요. 자, 이 명반은 학원 운영으로 해가지고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자, 근데 또 그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투자를 조금 해가지고 일부분 까먹었어요. 그러고 지금 다른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쉬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명반이 일단 명격만 봐가지고 어디가 괜찮아요? 한번 봐보세요. 어느 부위가 괜찮아요? 응? 사궁? 예, 사궁 괜찮고 또? 묘궁. 자, 또. 어디가 괜찮아요, 또? 예?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자, 사궁하고 묘궁하고 괜찮으니까 진궁도 괜찮아져 버렸잖아요. 쌍록이 협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자, 그렇지만 무곡이 살승을 타라와 지공이 있는 거, 이거는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쌍록이 협하고 있는데, 무곡이 묘왕지인 것도 약간 조금 그래도 흉한 중에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궁의 록존하고, 그 묘궁의 록하고 아주 건재하게 살아있어요. 제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사, 묘, 진, 이 세 궁 중에 제일 중요한 궁은 어디랍니까? 일단 진궁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궁이 약간 취약한 점이 있다면 옆에서 협회 들어오는 어떤 록이나 록존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하고 능력 있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좀 도와주는데 부모님이 능력이 딱 있어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가지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안다 이것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재력이 있어가지고 돈으로 팍팍 밀어준다. 자, 부모가 도와주기는 하지만 조금 역량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가지고 참 애처롭게 느끼는 그거는 현실적인 실질적인 도움하고는 조금 도움으로 치면 약간 조금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저기 진궁의 쌍록이 협하는데 아주 록과 록존이 단단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궁에서 보더라도 삼방이 괜찮고, 자 묘궁에서 보더라도 삼방이 단단하면서 그 록을 갖다 살려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자 복덕궁 한번 봐보세요. 복덕궁에도 괴월이 협하고 있죠. 그래서 탐랑 입장에서 저 괴월이 협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용 가치를 크게 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복덕궁 입장에서 본다면 무곡이 뭐를 끌고 들어와요? 쌍록이, 그러니까 마치 무곡이 록을 쥐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복 라인이 괜찮죠. 이거 기억나는 명반 없습니까, 앞에 그 부동산 부자. 그죠? 타곤 명궁이면서 제복 라인이 괜찮다 했잖아요. 그 명보다는 훨씬 더 못해요. 그 명에 비할 수는 없지만, 자, 이 명 역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제복 라인에 에너지가 몰려 있어요. 대신에 중심, 제복 중심 라인에는 살승이 지금 딱, 못을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살성을 갖다가 견뎌야 들어오겠죠. 살성을 과정적으로 써야 들어오겠죠. 그거는 맞지. 하지만 어쨌든 그 라인이 지금 괜찮다라는 걸 일단 딱 보시고요. 그러면 이 명을 딱 보는 순간 명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사람 돈은 조금 벌 수 있을 사람이겠구나. 이걸 갖다 딱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자 보세요. 명궁, 자미, 천부, 화성천마 전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제백궁의 살성, 그 다음에 관록궁의 염정화기, 대궁의 처녀와 칠살. 일단 보통 일반 여자의 명으로서 조금 불리한 점이 조금 있네요, 그죠? 살성이 이것도 조금 많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복덕궁을 봐도 살성이 있고요, 부처궁을 봐도 파군의 살성을 갖다가 대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도 전형적인 일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주이구나. 가정적으로는 조금 불리하겠구나. 요걸 갖다 딱 아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딱 분위기 잡고, 그 다음에 돈, 일적인 측면으로만 한번 분위기를 갖다 만들어 가볼게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자, 신궁이 명궁입니다.
그래서 미, 오, 사, 진, 묘로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뭔가 모양이 조금 반듯해집니까? 사궁부터. 그냥 쉽잖아요, 이거는 지금. 자, 그래서 사궁부터 분위기가 어때요? 태양이 좌보와 록존을 지으면서 꽃을 확 피우잖아. 삼방에서 개월이 들어오고. 뭔가 분위기가 확 서잖아요. 자,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명격 자체에서 이미 뭐를 암시했습니까? 재복 라인이 괜찮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명이다라는 결정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성과물을 갖다가 맺는 사람인데, 그럼 그 시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시기가 바로 4부터 지금 들어오잖아. 냄새가 나잖아, 저때부터는. 저 정도면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진대안은 어떨까요? 자, 일단 진대안도 쌍록이 협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맺히기는 하죠. 하지만 여기서 맺히면 어때요? 저 살성을 견뎌야 맺혀요. 원래 무곡 자체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우여곡절 뒤에 맺힌다고 했다 아닙니까? 근데 살성까지 대동시켰으니까 이러한 스토리는 더 명명백백하게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세부적인 스토리로 짠다면 저기 사대안에서 진대원으로 넘어가면서 사대안 말미부터는 저 무곡의 살성의 느낌을 받으니까 살 깔아앉겠죠. 깔아앉았다가 그 진대안 들어가서 초반부 살 지나야 이제 뭔가 조금 살 상승하는, 중반부 쪽으로 가깝게 근접해야 살 좀 상승하는 게 느껴지겠죠. 그제? 자, 그러면서 묘대안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묘대안 괜찮잖아요. 자, 그럼 묘대안 가면서 저때 상승곡선을 갖다 또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명반을 보면서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뭐를 이야기하냐면, 다른 거는 솔직히 금방 이야기한 대로 보면 쉽잖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 진, 묘, 얘네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 진, 묘가 연계되어 있다는 거. 뭐로 연계시키고 있습니까? 쌍록으로. 연계성이 커요. 원래 대안은, 앞뒤 대안이 연계되어 있어요, 원래. 근데 이 명격은 이렇게 되면 협으로 뭔가 좀 딱 이렇게 쪼여져 들어오면 앞뒤가 연계되어 있는 가능성이 커요. 연계되어 있는 면을 증폭시킨다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오, 사, 진, 그 다음에 묘, 그 다음에 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인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는 떨어지고, 자, 이쪽으로부터 상승을 치다가 세부적으로 보면 진대안에 살짝 꺾어졌다가 다시 치가 올라가겠죠. 그러고 묘대안에는 더 치다가 인대안에는 내려갑니다. 이 느낌 드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꺾어진 건 별로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사, 묘, 여기가 곡선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고 있구나, 요것만 아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사, 진, 묘가 위에 그래프를 읽고 오와 인이 그 떨어지는 이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리면 사에서 진으로 들어갈 때 약간 꺾어졌다가 들어간다라는 것, 그거는 이제 상상을 딱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 안 해도 돼요. 그건 다음에 차차로 할게요. 그래서 자, 이 명의 그래프를 보면 자, 인, 축 이쪽으로 들어가면서는 상당히 조금 좀 취약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한마디로 조금 그 꽃을 피우는 시기는 사, 진, 묘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이야기를 갖다 할게요. 이 사람은 명격이 재복 라인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릇을 짜긴 짰잖아요. 근데 우리 그 앞에 명격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파군에 재복 라인이 좋은 양반 부동산 부자 있잖아요.
대충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질문이 어떻게 됐냐면 그 명반을 보면서 결혼을 유지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다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3번을 갖다 똑같은 질문으로 던진다면 이 두 명반에는 차이가 조금 나요. 자, 앞에 그 부동산 부자 명반은요, 결혼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재봉 라인이 퍼펙트하게 좋다라고 했다 아닙니까? 자, 그런데 3번 명반을 한번 봐보세요. 이 명반은 재봉 라인이 좋기는 하지만 퍼펙트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뭐 때문에 중앙에 살성이 너무 많이 침범해버렸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명반은요, 자, 이거는 그냥 오해 없게 들으십시오. 이러한 명반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하고 유지하지 않을 때하고 부의 정도가 어떤 경우가 더 크겠습니까? 유지 안 할 때가 부의 정도가 커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인연으로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첫 번째 경향성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러한 명반 자체는 가정적으로 상당히 분리해서 가정을 좀 깰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아까 앞에 그 부동산 부자는 안 깬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농후하다. 그 대신 깨임으로써 부의 정도는 좀 더 높아진다. 그럼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 이 사람이 확인은 못하겠지만 두 라인의 삶을 다 살아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부의 정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삶의 가변성으로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그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여자분이 계속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 계속 만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하더라도 네. 계속 만나진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자, 이 명이 다른 이성을, 그러니까 혹시 뭐 이혼을 하든 어쨌든 다른 이성을 갖다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의 경향성을 볼 때 명궁, 신궁, 복덕궁을 일단 우선 봐야 되겠죠. 자, 명궁을 봤을 때 잠이 천부가 있으면서 전마가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궁을 보니까 탐낭에 영성이 돼가지고 화탐, 영탐이 되어 있어요. 복덕궁도 화탐, 영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천영이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성으로 따지면 탐낭 같은 경우는 도화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상 이거는 약간 조금 일 중독자, 일에 조금 취해 있는 일의 포인트를 조금 더 두는, 그러니까 연애 노름하는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는 건 조금 아니에요. 이 분위기 자체가. 그럼 저 대궁의 천이궁에 있는 처녀는요. 그렇게 잘 보세요. 처녀는 잠이 천부 칠사라고 있으면서 저 처녀는 그 전마하고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처녀가 한마디로 이쁘고 꾸미고 이렇게 연애하고 이런 뉘앙스로 저 처녀는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삶을 좀 더, 저 잠이 칠사는 뭡니까? 화살위건 아닙니까? 폼나게 권위있게 이런 분위기를 좀 더 부추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때 처녀는. 그래서 명궁, 신궁, 복덕궁을 봤을 때는 이 명반은 연애, 이성, 애정 이런 쪽보다는 그런 일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사람이구나. 요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대원이 예. 그게 삼성복선이고 예. 그럼 임대원은 칠살에 예. 삼성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럼 이 경우에는 자취를 그러니까 사실 이것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다시 하얀 복선으로 얘기해. 예. 질문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분명히 일단은 운세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임대운에는 처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화살 위곤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 좋아야 화살 위곤이. 그러면 록과 보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록과 보피를 못 봤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러한 대운이라 하더라도 꼭 이 천이궁이 아니고 이러한 대운이다 하더라도 화살 위곤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좋을 때? 명격이 좋을 때, 명궁의 효과 탐방이 그릇이 단단할 때는 이 운에 내 권위를 세워요. 그런데 그러면 이 명격은 좋은 면도 있지만 살성이 많아가지고 불리한 점도 동시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명격은요, 저 칠살 대안에 한마디로 화살 위군으로 좋게만 성화시키기는 힘들어요. 그 힘이 약해요. 살성이 너무 많이 침범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칠살이 대운에서 뭐 보필과 록을 보았든지 아니면 명격 자체가 뭐 한마디로 안정적으로 되면서 살성을 좀 덜 받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명격은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 중에 이 칠살 운세에 들어오면서 안 좋은 면으로 슉 빨려 들어가요. 살성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화살 위건이 아니고 오히려 칠살의 흉위를 봐요. 그러니까 이런 연령대도 그렇고요. 이런 운세가 건강적인 측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했다 아닙니까? 특히 인신궁에다가 역마지 아닙니까? 거기다 천마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 천마에서 칠살을 보면서 뭐 명궁이 되니까 어때요? 사고수 제일 제일 잘 봐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 인상으로는 꼭 사고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이때 건강으로서 일단 두리뭉실하지만 건강으로서 몸에 아주 좀 치명적인 그런 흉위를 갖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